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천하의 모지리 같은 남자 때문에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또래 친구들보다는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황당한 일까지 겪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 나이는 31입니다. 지금은 비록 헤어졌지만 편하게 남친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친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흔히들 사내 커플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저희가 입사를 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엔 서로 동료로만 생각하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회사에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의 2달 동안 매일같이 야근에 특근해 완전 비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절박할 때 진짜 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강도 높은 업무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서로서로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모두들 날카로워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남친만은 달랐습니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긍정적인 성격으로 사무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마다 활력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조금씩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하는 날 큰맘 먹고 고백을 했네요. 그런데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와 남자친구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겨우 눈인사나 나누는 정도가 전부였죠. 싫으면 싫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러워질 무렵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 모아놓은 것도 많이 없고 집안 형편도 딱히 좋은 편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받고 많이 망설여졌다며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놓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나이가 있다 보니 그냥 연애만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터놓고 말해서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랑 일찍 사별하시고 혼자서 자신을 키우시다 보니 성격이 많이 공격적이라고요. 거기다 억지도 잘 쓰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비록 우리가 사귀는 사이고 그냥 끝이 날지 아니면 좀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해두는 게 예의일 것 같다고 하더군요. 원래 콩깍지가 무서운 게 한 번 눈에 씌이면 상대방의 단점들조차 좋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경고가 신중함으로 여겨졌고 저의 고백을 저렇게나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모습이 신중해 보여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설령 저희 둘이 설령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저 남자라면 충분히 중간 역할을 잘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도 있었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확인시켜줬고 그렇게 비밀리에 사내 커플이 된 거죠.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의학기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여타의 다른 기업들보다 분위기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특히나 사내 연애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죠. 그래서 사귀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무실 직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슬슬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2주년 기념여행에서 청혼을 받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네요. 제가 맨 처음 호감을 느꼈던 남자친구의 성격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했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물론 저한테 다정다감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혼 상대로는 딱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면서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각자의 부모님께 사귀는 사람의 존재만 알려드렸지 직접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어디 모자르다거나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기에 마뜩찮고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양가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고 정이라도 들었다가 혹시라도 헤어지기라도 해봐요. 그럼 당사자인 저희 둘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인사드리는 건 자제를 했던 거예요. 대신에 명절이나 생신날처럼 알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껄끄러운 그런 경우에는 서로를 통해서 선물은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던가 아니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 뭐 그런 말들이요. 그래서 남친 어머님을 만나기 전에도 직접 만나 뵙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죠.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어머님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냐.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이쁘다 등등. 남친 말처럼 거칠다거나 억지를 쓸 것 같은 모습은 전혀 없어서 한편으로는 정말 안심을 했더랬죠. 단지 한 가지 어색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머님 옆자리에 웬 중년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황한 제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어머님께서 곧바로 소개를 해주시더군요. 몇 년 전부터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놀라운 소식까지 전하셨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어머님도 그분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사귀는 분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두 분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다네요. 아무튼 뜻밖의 소식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때만 해도 안 좋게 보거나 주책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컸죠. 왜냐하면 저희 평소 신조가 그래요.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라 해도 여력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남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한 데다가 임신도 엄청 빠른 편이라 아직 환갑도 몇 년이나 남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마음 맞는 분 만나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게 혼자서 독수 공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어머님과 만나고 계시다는 그분 인상도 되게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진짜 좋아하신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서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거야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 별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저희는 상견례까지 마치고 신혼집이며 혼수까지 모두 의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성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어디 하나 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모자라긴 했어요. 원래는 같은 직장이라 연봉도 비슷한 상태였는데 그 무렵 운 좋게도 저만 더 좋은 회사로 스카웃을 당해서 벌이도 제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재벌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모아둔 재산이 조금 있으세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할 필요 없이 쓸 만큼은 돈이 있으신 데다 연금이며 시골에 사놓은 땅까지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시죠. 하지만 남자친구 집 사정은 좋지 못했어요. 당연히 어머님 혼자서 아들 키우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냥 자식 하나 번듯하게 잘 키운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기대보다 훨씬 적은 결혼 비용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크게 실망을 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모아놓은 6천만 원에다가 4천만 원 보태주셔서 1억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에 비해 남자친구가 가진 돈은 딱 절반인 5천만 원이었는데 이리 아끼고 저리 아끼면 얼추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집이야 전세 대출받아서 구할 계획이었고 혼수는 최대한 저렴한 것들로 간략하게 준비하면 되니까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으리으리하게 혼수해 가봐야 나중에 이사할 때 고생만 한다는 저희 엄마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한테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혼수나 예물예단은 전적으로 저희한테 맡기신다고 하셨던 터라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군말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신경 써서 차려입은 듯한 어머님은 백화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요즘 혼수용품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 엄청 들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혼수라는 게 저한테 해당되는 줄로만 알았죠.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저한테 바라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어머님은 당신께서 돌아가신 남친 아버지와 결혼할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결혼식도 못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부럽다고 당신도 죽기 전에 드레스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물론 요즘 은혼식이다 뭐다 해서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웨딩 촬영 한번 해드리려고 예전에 계획했던 적도 있고요. 문제는 저와 남친이 결혼하고 나면 두 분 역시 식을 올리실 거랍니다. 그리고 당시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살림을 합치실 거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보고 부담을 하라시더군요. 한마디로 저와 남친 결혼 비용 중에서 일부를 떼서 본인들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 결혼할 때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신 게 불과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괜찮다고 저희끼리 부지런히 벌어서 자리 잡으면 된다고 좋게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알고 보니까 그날 백화점에 가신 것도 재혼수를 보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집에 들여놓을 가전제품을 보러 가신 거였죠. 그러면서 혼자 신이 나서는 다른 건 몰라도 TV랑 침대는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간 얼마 정도 원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은 저렇게 해도 겨우 몇백만 원 수준이면 못 해드릴 것도 없잖아요? 상황이 조금 우습긴 해도 앞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실 분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께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마치 제가 돈을 드리기로 결정한 걸로 착각하셨는지 입이 귀에까지 걸리시며 본인이 생각해둔 액수를 이야기하셨고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나오더군요.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답니다. 아니 본인 아들이 결혼 자금으로 들고 오는 돈이 5천만 원인데 거기서 2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니 제정신인가 싶었네요. 금액을 듣자마자 저는 안 된다고 1,200도 아니고 2천만 원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한다는 말이 전세대출 받을 때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생각하면 저한테 훨씬 이득이라는데 그 이유는 이랬어요. 본인이 그분과 살림을 합치고 같이 살게 되면 저한테 시집살이 시킬 일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나중에라도 자기를 모시고 살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며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 2천만 원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바로 저라고 하시네요. 저만 이 소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결혼 자금으로 자기 혼수 준비할 생각을 한답니까? 그것도 합가나 시집살이로 반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더 이상 입 아프게 논쟁하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일단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남자친구랑 상의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했어요. 그리곤 그날 저녁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다 전해줬습니다. 남자친구의 처음 반응은 아주 상식적이었어요. 저보다 더 어이없어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자기가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고 맡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파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어차피 중요한 건 남편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해도 중간에서 적절하게 차단만 잘해준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만난 남자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확실하게 말한다더니 오히려 어머님한테 세뇌가 돼서 한다는 말이 며칠 동안 자신도 고민을 많이 해봤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거기다 현실적으로 봐도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편안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자기 엄마를 결혼시켜드리는 게 현명하다는 결론이 나왔며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상식적이고 때로는 저보다 훨씬 현명했던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라는 돈이 몇백만 원이라면 뭐 큰맘 먹고 해드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2천만 원이라고요? 2천만 원. 저나 남자친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가뜩이나 빠듯한 상황인데 2천만 원을 그냥 드리자는 게 말이 되냐 화를 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조금 더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건 어떻냐고 하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네요. 우리 부모님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가난한 사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사돈 혼수까지 사줘야 하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억지 부리는 것도 용납이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오빠가 이 모양이 꼴인데 이 결혼해봐야 안 봐도 헛방이다. 그냥 지금까지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곤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남자친구를 두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파혼을 결심한 이상 더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엄마는 험한 단어까지 쓰시며 분노를 표출하셨고 아빠는 한숨만 길게 쉬시더니 저보고 잘 결정했답니다. 뺏을 걸 써야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거 하나둘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뭘 부탁할지 모른다며 아니다 싶을 때 멈추는 것도 큰 용기라고 해주시네요. 처음에 저의 파혼 선언에도 뻔뻔하게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던 남자친구와 어머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었겠죠.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조용히 있다가 결혼할 때 다 돼서 돈을 달라고 하신 건지 말이에요. 거기다 그냥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합간이 시집살이니 그런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제가 계속 연락을 피하니 나중에는 어머님께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돈을 조금씩 깎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다급해졌는지 결혼식 자체를 안 하겠다고까지 하시더군요. 다른 건 전부 씹었지만 그 문자만큼은 그냥 넘기기 싫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결혼식 하시라고, 그리고 혼수도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제대로 갖추시라 했습니다. 어차피 아드님이 효자라서 자기 결혼 비용이고 뭐고 전부 드릴 것 같은데 이참에 제대로 신혼을 즐기시면 좋겠다고도 했죠. 그리곤 남자친구나 어머님 연락처 모두 차단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전에 일하던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길래 파혼하게 된 이유를 쫙 소문내버렸습니다.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군요. 창피한 건 알았나 봐요. 아무튼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를 한 상태고요. 가끔씩 결혼 축하한다는 뒤늦은 전화들도 대강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제서야 한풀 정리가 된 듯하지만 여전히 친한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면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예비 시엄마 혼수해줄 뻔했다고, 그랬으면 뉴스에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넘길 만큼 괜찮아졌네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다 쳐도 분명히 끝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럼 파혼 사연이 아니라 이혼 사연을 쓰고 있었겠죠? 차라리 파혼 사연이라 천만다행인 것 같네요. 소중하게 얻은 기회 잘 살려서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요. 그럼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